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자료들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유진 로봇입니다. 어제 2025년 9월 16일이었죠. 주가가 7% 넘게 확 뛰면서 시장의 주목을 확 받았어요. 요즘 로봇 이야기 정말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신 이 자료들 보면서 유진 로봇의 진짜 모습, 특히 투자 관점에서 이게 매력이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제 주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요,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시장 내 위치나 경쟁력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네, 구체적으로는 유진 로봇이 지금 어떤 사업에 좀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탄탄한 건지,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는지, 최근 주가 오른 게 그냥 단순 기대감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건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될지,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료에 기반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유진 로봇, 이게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봐야겠죠? 자료 보니까 1988년에 설립했다고. 와, 국내 1세대 로봇 기업이네요. 30년이 훌쩍 넘었군요. 네, 맞습니다. 역사가 꽤 깊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아이클레버라는 로봇 청소기, 그걸로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 회사 제품이었죠? 네, 한때는 그게 주력이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그 이미지를 좀 벗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 변화가 좀 흥미로운데요? 네, 맞아요. 그 아이클레보 시절은 이제 뭐랄까, 과거 이야기가 됐고요. 유진 로봇이 예전에 잘했던 B2C, 그러니까 소비자 대상 청소 로봇 사업에서 이제 과감하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에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B2B로 완전히 전환했군요. 네, 특히 그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분야가 핵심입니다. 제조업이나 자동차, 반도체 공장 같은 곳에 필요한 자동화 시스템, 물류 로봇 이런 걸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죠. B2B, 공장 자동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제품을 말하는 걸까요? 청소 로봇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핵심 기술은 그 자율주행 솔루션, 보통 AMR이라고 부르잖아요. 어토너머스 모바일 로봇. 네네, AMR, 자율 이동 로봇. 네, 로봇이 스스로 공장 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 옮기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변 환경을 3D로 정밀하게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 기술, 그리고 로봇이 자기 위치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지도 그리는 그 슬램 기술이 결합되는 거죠. 라이다랑 슬램이 같이. 네, 이걸 바탕으로 유진 로봇은 그냥 로봇 한두 대 파는 게 아니고요. 고객사 공장 전체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엔드-투-엔드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솔루션 프로바이더. 네, 대표 제품으로는 그 고카트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거운 짐 실어 나르는 AMR 로봇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 제조사를 넘어서 이제 시스템 통합,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고카트, 이름도 짝 와닿네요. 그렇죠. 직관적이죠. 이런 대대적인 사업 전환,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어제 주가가 7.56%나 급등해서 13,800원에 마감했는데, 이게 그냥 로봇주 훈풍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신 자료들을 조금 더 보니까 확실히 구체적인 뉴스들이 좀 있었네요. 올해 상반기에 따낸 자율주행 로봇 수주액이 이미 작년 전체 매출을 넘어섰다, 이런 발표가 9월 8일에 있었고요. 야, 이건 정말 눈에 띄는 성과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상당히 큰 뉴스였죠. 게다가 미국 수출에 필요한 인증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또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9월 15일에는 대통령이 로봇 산업 규제 완화 언급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다 같이 올랐는데, 유진 로봇도 이 분위기를 제대로 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솔루션하고 AMMR, 자율이동 조작 로봇 공동개발 협력 소식도 8월 25일에 있었네요. 이것도 기술력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여요. 특히 B2B 기업한테는 이 수주 실적이라는 게 그 무엇보다 확실한 성장 신호거든요. 미래 매출을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수주가 중요하죠. 네.
상반기 수주액이 작년 연간 매출을 넘었다는 건 이 회사의 B2B 전환 전략이 시장에서 진짜로 먹히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을 확 끌어올린 거죠. 그 수주액 증가가 정말 인상적이긴 하네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뭐 수익성은 괜찮은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자료에 나와 있나요? 수주액만 크고 사실 이익이 별로 안 남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아주 상세하게 분석된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는 좀 부족합니다. 다만 수주액 자체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일단 수주액 증가가 크니까. 네. 그리고 미국 수출 인증 역시 이게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 글로벌, 특히 기술 표준 까다로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정부의 규제 완화 시그널은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고 유진로보처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합니다. 건솔루션과의 협력처럼 기술 개발 소식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시장이 유진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은 확실히 좀 달아오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현실을 좀 봐야겠죠. 기업의 실제 태력, 재무 상태는 어떤가? 이게 투자 결정에는 정말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료를 좀 보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네요. 연도별 실적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2023년 기준으로는 매출 97억 원에 영업손실 1억, 당기순 손실 1억, 적자였네요. 그런데 2024년 연간으로는 매출이 260억 원으로 확 뛰었어요. 이건 좋은 신호인데, 영업손실은 42억 원으로 적자폭이 오히려 커진 건가요? 아니네요. 2023년 손실이 53억 원이었으니 손실폭은 줄어든 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2023년 영업손실 53억. 그럼 42억이면 적자폭은 줄어든 건 맞는데. 네, 23년 대비로는 줄었죠. 근데 또 다른 자료에는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가장 최근 실적은 매출이 크게 줄고 손실폭은 다시 늘었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최근 실적이 안 좋아진 건가요? 네, 제공이 주신 여러 시점의 재무 자료들을 종잡해보면 변동성이 꽤 큰 모습입니다. 사실 2022년에는 매출 496억에 영업이익 3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시장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었거든요. 22년엔 흑다였군요. 네, 그랬었죠. 하지만 그 이후 2023년에는 영업손실 53억, 2024년에 영업손실 42억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말씀하신 대로 2025년 상반기 실적 악화는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아마도 이게 B2B 사업 전환 과정에서 연구개발비라든지 마케팅 비용 같은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또 수주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초기 수주 물량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흑자 전환했다가 다시 적자로. 게다가 최근 실적은 더 안 좋아졌다니. 그럼 재무 건전성 자체는 괜찮은 걸까요? 적자가 계속되면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좀 버티기 힘들 텐데요. 자료에 나온 재무 상태표를 보면 자산 547억, 부채 190억, 자본 357억 원. 이걸로 부채 비율 계산하면 한 53.22% 정도니까 이 숫자만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부채 비율 자체는 낮죠. 그리고 유동자산이 257억으로 유동부채 171억보다 많아서 단기적인 자금 압박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요. 하지만 역시 수익성 지표는 안 좋네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0.52%고 적자니까 PER은 의미가 없고요. PBR, 주가순자산 비율은 4.55배. 와, PBR 4.55배면 기업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4.5배 이상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재무건전성 지표 자체는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적자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현금 흐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PBR이 4.55배로 높다는 건 시장이 현재의 수익성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수주 증가, 로봇 산업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이 B2B 전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평가하고 있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바로 최대 주주가 독일의 그 유명한 가전기업이죠. 밀레 그룹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밀레요. 그 가전회사. 네, 밀레가 직접 보유한 건 아니고 유한회사 시만 39.1%하고 이만토 에이지 12.26%라는 두 회사를 통해서 총 51.36%의 지분을 확보했어요. 과반이죠. 그래서 초기 자료 이미지에 나온 외국인 지분율 0.31%는 아주 오래전 정보고요. 현재는 밀레 측 지분을 포함하면 훨씬 높고 외국인 전체 지분율도 약 12%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오, 독일 밀레가 최대 주주라. 그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가전회사가 왜 로봇, 그것도 산업용 로봇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이 부분 자료에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있나요? 이게 그냥 재무적 투자일지 아니면 뭔가 좀 전략적인 그림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밀레의 구체적인 투자 의도까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측해보자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밀레 역시 자기네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유진 로봇의 AMR 기술을 자사 생산 라인이나 물류 시스템에 도입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 자기들이 쓰려고. 네. 또는 유진 로봇을 통해서 유럽 시장, 특히 독일의 그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공략하려는 어떤 장기적인 포석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글로벌 기업이 과반수 지분을 확보한 최대 주주라는 점은 유진 로봇의 장기적인 안정성이나 해외 시장 진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경영 전략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문화적 차이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변수인 건 분명해요. 그렇군요. 재무적으로는 적자라는 현실과 높은 기대감이 공존하고 거기에 또 독일 대주주라는 변수까지 더해진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럼 유진 로봇이 뛰고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1세대 로봇 기업으로서 경쟁 우위는 확실한 건지 아니면 후발주자들한테 좀 밀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어떤 테마로 묶여서 움직이는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알아둬야 할 정보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로봇 관련주라는 꼬리표네요. 이건 당연해 보이고요. 사업 방향 전환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책 발표할 때마다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이력이 있네요. 과거에 이재명 테마주로 묶여서 주가가 막 급등락했던 적이 있다고요? 이런 정치 테마주 이력은 좀 불안한 요소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정치 테마주 편입 이력은 기업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주가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네.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는 그냥 수급이나 어떤 루머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시장 내 위치를 보면 유진 로봇은 30년 이상 쌓아온 로봇 기술력, 특히 AMR, 고카트 기술하고 스마트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업력에서 나오는 노하우나 기술적 안정성은 무시할 수 없죠. 그래도 30년 경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로봇 시장, 특히 물류 로봇이나 협동 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 시장은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하고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서 아주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또 이름도 다 외우기 힘들 만큼 수많은 기술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계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스타트업까지. 와, 경쟁이 정말 만만치 않겠네요. 그럼 유진 로봇만의 차별점, 경쟁 우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단순히 오래됐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텐데요. 자료에 명시적으로 경쟁 우위 분석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유추해보자면 검증된 기술력하고 솔루션 제공 능력, 이걸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증된 기술력과 솔루션 제공 능력. 네, 오랜 기간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을 개발하고 적용해본 경험, 이거는 신생기업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자산이죠. 그리고 단순히 로봇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사 환경에 맞춰서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전략,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력과 신뢰성으로 승부하는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밀레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긴 점도 잠재적인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유럽 시장 판로 개척이라든지 공동 기술 개발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요. 밀레와의 시너지? 네. 하지만 결국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계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차별화된 가치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지원은 물론 긍정적이지만 B2B 투자는 경기에 민감하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경쟁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해 가볼까요? 지금까지 쭉 살펴본 유진 로봇의 사업 내용, 최근 뉴스, 재무 상태, 시장 환경, 경쟁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이 기업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추천하고 있네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로봇 산업 자체의 성장성을 믿고 유진 로봇의 B2B 사업 확장이 결국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턴어라운드에 베팅하는 전략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주가 등락보다는 B2B 수주가 꾸준히 늘어나는지, 새로운 기술 개발 성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지, 즉 흑자 전환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실적이 중요하죠.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제시되어 있네요. 현재 주가, 어제 종가 11,380원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보수적으로 접근하라. 이런 의견입니다. 1차 매수 구간으로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 만약 주가가 더 내려온다면 2차로 9,000원에서 9,500원 구간에서 나눠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을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손절 라인은 8,000원 이하로 설정해서 위험 관리를 하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전략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요? 네, 제시된 전략엔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나름대로 어떤 균형점을 차려내는 시도로 보입니다. 즉 성장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그 불안정한 실적하고 높은 밸류에이션, 아까 말한 PBR, 이걸 고려해서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는 신중한 접근법을 제안하는 거죠. 네, 신중한 접근이네요. 로봇 산업의 성장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고 유진 로봇의 B2B 전환과 수주 증가도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몇 년째 이어지는 적자 상태는 이 회사가 아직 돈 버는 능력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핵심이네요. 네. PBR이 높다는 건 그만큼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라서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거나 성장이 더뎌지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위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이력에서 볼 수 있듯이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고요. 맞아요. 변동성. 따라서 자료에서 제시된 매수가, 손절가,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분석 자료에 기반한 하나의 참고 의견일 뿐입니다.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최신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위험 감소 능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네, 본인 판단이 중요하죠. 특히 앞으로 유진 로봇의 주가 향방을 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결국 지속 가능한 흑자 전환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라든지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압박 가능성, 또 빠른 기술 변화에 혹시 뒤처질 위험, 그리고 거시경제 침체 가능성 같은 다양한 위험 요소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진 로봇이라는 흥미로운 기업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1세대 로봇 기업이 B2B, 특히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자동화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면서 보여주는 성장 잠재력, 이건 분명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네, 잠재력은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가 있고 재무적으로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현실도 확인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산업 트렌드는 우호적이지만 치열한 경쟁과 재무적인 부담은 투자 시에 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독일의 글로벌 기업 밀레를 등에 업은 유진 로봇. 과연 이 강력한 지원군을 발판 삼아서 국내 시장을 넘어 저가다로운 유럽 제조업 자동화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공략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아, 유럽 시장까지. 네. 아니면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벽과 B2B 사업 특유의 어려움 앞에서 결국 잠재력을 다 피우지 못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앞으로 유진 로봇의 행보를 지켜보실 때 오늘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지속적인 흑자 달성 여부, 그리고 시장을 좀 놀라게 할 만한 의미 있는 규모의 B2B 계약 체결 소식 같은 구체적인 성과들을 중요한 이정표 삼아서 추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일스톤들을 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